네, 이제 일배수 밖에 분들 이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어떻게 하면 조금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거는 뭐 서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팩트로 일단은 가고요. 그렇다고 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이 아주 낮고 다만 이제 그 가능성 아니면 내가 진짜 올인해가지고 이제 온몸을 불살라서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 주어진 여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7급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원래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예, 어렵기는 한데 뭐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금이라도 좀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몇 가지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조금 조금 잘 볼 팁, 뭐 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몸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뭐, 이게 곧 제가 뭐 표현하는 게 성의의 문제인데, 뭐, 이게 꼭 성의가 몸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갔다 오고 다녀오고, 뭐 좀 그 체험해보고,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 몸을 써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했던 그 모든 것. 물론 이제 이것도 좀 함정이 있는 게요. 뭐, 몸준을 뭐 3주 내내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말 안 하고 뭐 하는 게 아무 꽝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 가성비 가장 안 나오는 일이죠. 그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말을 뭘로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다녀왔습니다, 했습니다라는 성의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뭐겠어요? 결론은 이 성의라는 게 말로 뭔가 돼야 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항상 생각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결론은. 말의 재료로서 몸준이 좋은 재료이기는 하죠. 그냥 뭐 구글링 해서 그냥 뭐 홈페이지나 뭐 업무 계획 좀 보고 좀 아는 정보값만 얘기하는 것과 누구는 누군 다녀봤더니 해봤더니 뭐 그죠? 예, 체험해봤더니 뭐 동네에서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몸준이라는 말을 어느 기관에서 꼭 봉사활동하는 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상성, 구체성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직 면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뭐 동네에서 이렇게 가까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잡히는 것이죠. 예, 사소한 거지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제 이것들이 결론은 그러니까 희망 업무가 됐거나 뭐 예를 들자면 혹은 뭐가 있을까요? 저기 정책 뭐 개선 방안 뭐 그런 류의 질문에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밀도입니다. 밀도.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게 있다 하겠습니다만 경험 과제 같은 거 할 때 그래요. 특히나 예컨대 땡땡땡한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되게 경험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 뭐 이걸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고 그렇게 했으므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 1분 1분 얘기했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왜냐? 그냥 경험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했고 무슨 의미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도움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의미나 결론들을 좀 이렇게 좀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문장만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배경 설명만 막 한참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문장 다섯 문장 안에 그죠? 뭐 예컨대 조금 길게 얘기하면 뭐 8문장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짧은 경험의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포인트를 딱 잡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을 했고 제가 후기 때도 그런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딱 잡아갖고 뭔가 좀 얘기를 해주는 방식 그런 것들이 밀도를 높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효율을 높여야죠. 말의 효율.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떠들어봐야 할 수 없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밀도, 그러니까 정리를 하실 때 뭔가 좀 잘.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밀어넣기 같아요. 뭐 이 말이 사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을 하실 때 뭐든 하여간 내가 자랑할 얘기를 어떻게든 들이댄다. 뭐든 하여간 얘기하고 나온다. 약간 뭐 질문은 질문인데 뭐 대충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엮어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조금 더 뭐 이걸 했든 뭐가 됐건 뭐 약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밀어넣고 나온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예, 그 정도의 느낌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특히 또 아까 다음에 그 특히 기술일직이나 전문직 분들의 경우라면 특히 업무에 대한 이해
오면 뭐 한다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무슨 인허가 한다 이런 거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해하는 예를 들면 건축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요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너무나 뻔하게 하는 얘기고. 그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바뀌었던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고 마찰이 있었으나 이러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왔다. 뭐 이렇게 좀 디테일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 예컨대 이북 같은데 서울시 이북 사이트에 가면 케이스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 뭐 13-14지구 무슨 예, 도시재생 사업 뭐 이렇게 결과 리포트 같은 게 올라가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보면 되게 길게 보면 백서 같은 건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기 동네. 예를 들자면 일상성과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복집 같은 경우다 그러면 뭐 차똥 얘기하고 그냥 아름다운 얘기하는 거 간단한 얘기는 쉬워요. 뭐 복지 플래너 블라블라 얘기하고 뭐 커뮤니티 케어 뭐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쉽다고요. 정부적인 거는 뭐 그런 건 무난하게 가요. 잘 봐야 될 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좀 알아야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문제와 어떠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예컨대 차동도 사례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면 우수 사례나 성공 사례나 뭐 이렇게 뭐 사례 발표 같은 것들을 요즘은 거의 2, 3년 전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 이전에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면 또 이런 어려움과 애로가 있겠구나. 뭐 블라블라 뭐 그런 어떤 그 현장에 관련된 이해를 조금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공무원들은 늘 그런 걸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업무의 특히 이제 현장성이죠. 예, 내가 좀 알려고, 그러니까 뭐 내 경험은 없는데 알려고 노력했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이런 재료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예, 이 친구는 그래도 업무도 좀 알고, 뭐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죠?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소소한 것 좀 찾으려고 좀 생각도 하고, 그죠? 예, 뭐 눈도 밝고, 그리고 공무원들 뭐 짜잘하게 하는 거 티도 안 나는데 니들은 좀 알아봐 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면접에는 시선으로 느꼈을 때.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이런 뭐 경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따박따박해서 본인 캐릭터를 좀 선명하게 드러나주고 뭐 이 정도가 그래도 조금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예요. 물론 이랬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컨대 면접위원 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돈 스파이크님 같은 데 오셔서 볼펜을 던지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경험 얘기 얼마 안 하시고요. 그냥 직렬 질문만 드립다. 그 잘 오시는 노숙자 뭐 대책바가 그분은 꼭 오시는 것 같은데 매년 할 일 없으신가? 진짜 매년 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노숙자 질문을 집요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꼭 계세요. 늘 보면. 노익자 질문이 후기를 모아놓고 꽤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본인이 예전에 말했어요. 내가 담당자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노숙자 대책 아니 뭐 이렇게 지원 사업 그런 사람이 그랬으면 거기 없다. 아예 그게 안 되는 분들이다. 어쩌면 좋겠냐?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냄새 많이 나는데 괜찮냐? 뭐 거짓말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는 하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다른 거 열심히 준비해도 그런 쪽의 질문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책전 열심히 했는데 희망 업무 일도 안 묻는 후기 질문 세트를 보셨잖아요. 내가 거기 걸리면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항상 뭐든지 자꾸 희망 업무 진짜 개선 방안 안 물을 수 있다. 나한테 딱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기소개서부터 들이댄다 자꾸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좀 가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랬다고 뭐 꼭 이 개런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내가 좀, 예, 좀 다르게 좀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포인트는 뭐 구체적으로 하면 일상성, 구체성, 현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알고 있다기보단 알려고 노력했다는 티를 어떻게 좀 내시는 것.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질문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일부러 말씀을 좀 드리는 거. 현실과 지금 뭐 굳이 좀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는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면접원의 케미도 좀 맞아야 되고 그죠? 약간 또 오픈 스피치 얘기는 더 안 드리겠지만 오픈 스피치도 좀 본인이 좀 한 거 좀 뭔가 좀 하면 좋죠,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 오픈 스피치 보시면 내가 여기 걸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복불복이잖아요. 물론 나만 못할 건 아닐 거야. 다 못할 거긴 하는데 그죠? 뭐 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좀 내가 좀 잘해야 되니까 뭔가 좀 참 뭐 근데 뭐 어떻게든 뭐 그냥 알고 있는 거 갖고 들이밀어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제가 5분 말씀드렸지만 5분 스피치라는 시간은 5분 동안 본인이 자유롭게 떠들 기회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한 2분 정도는 뭐 관련된 비슷하게 아름다운 얘기하고 한 3분 정도는 그래. 그냥 엮어가지고 비슷하게 뭐,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떠들자. 뭐 이런 각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없다고 2분만 하고 그냥 삐질삐질 하는 것보다는, 뭐 어차피 가능성이 낮은 거, 어차피 뭐 들이댈 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멘탈 관리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그래 뭐 붙기는 좀 어렵겠고 뭐 그죠 뭐 우수도 많이 주지 않는 것만 해수적인 건 맞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자. 이 부분의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거를 다른 얘기는 못하고 나올 거예요. 당연하게 뭐 아쉬움이 들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약간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하자. 뭐 그 정도 느낌?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 통화를 어느 분하고 좀 길게 뭐 밤늦게 뭐 11시 넘게 11시 한 30분 넘게 통화를 하셨는데 뭐 그분의 요지는 뭐 약간 뭐 그 뭐 한 몇 분 좀 통화를 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개인사가 좀 복잡하고 뭐 사고도 좀 나시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드신 상황인 걸로 보여요. 게다가 7급도 준비를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 걸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신 거죠. 뭐 그래서 뭐 시험을 볼까 면접을 뭐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걸로 보여서 저한테 묻는 질문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뭐 블라블라 이런 질문을 하셔서 요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몇 가지 뭐 한 번의 예시를 들었는데 뭐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후기가 그분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한 4년 전쯤이었나 뭐 그분이세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본인이 그 전에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듣겠다고 이제 뭐 또 붙었는데 본인도 이제 일베스 받기라고 해요. 커트라인은 아니지만 받으면 바로 위에 일베스 받기라서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제 강의를 이제 바꿔서 들으셨는데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쿨하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 본 거지 면접을 듣고 나서 뭐 장기간 여러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쩌어쩌 뭐 제가 드리는 말씀 비슷하게 드렸죠. 그래서 뭐 준비를 하셨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정책적인 것도 준비도 하고 좀 구체적인 거 준비를 했어요. 봤더니 주구장창 경험 얘기만 묻더라는 거예요. 경험 얘기만. 그죠? 와, 진짜 뭐, 걔 뭐, 답답해서 그래도 뭐, 마음 비우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좀 얘기하고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기는 했는데, 솔직히, 가기는 했는데, 아, 참, 이게 원래도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아쉬워했고, 그냥 뭐, 어차피 면접 경험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보셨대요. 예, 끝나고 마지막 말. 예, 마지막 말. 그랬더니, 마지막 말 할 때, 그냥 마지막 말도 뭐, 예, 뭐 그 얘기 하셨다 전에 한번 예시라고 제가 들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말로 뭐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아니 이래서 또 사실은 제가 뭐 예, 지난해에도 오기는 했었는데 내년에도 좀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험 잘 봐서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갔대요. 그때 가운데 있는 그때 여자 면접위원이 가운데 계시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젊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운데는 짱님이실 텐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자 면접위원이 웃으면서 어이구 시험 못 봤나 보네. 아,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고생했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네, 발표할 때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낮에 오후 연락이 없으셔서 낮에 카톡으로 보냈어요. 혹시 어떻게 되셨냐고. 뭐 연락을 씹어요. 카톡이 안 읽는 거야. 그래서 뭐 안 되셨나 보다. 그러고 좀 아유 참 그쪽 이런 경우도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밤에 한 9시인가 10시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지금 확인했는데 붙었는데요. 도서관에 있다가요. 꼴보기도 싫어갖고 그냥 잊어먹고 있었대요. 그냥 책 보다가 봤더니 예, 합격자 면담 보고 뭐 문자도 안 받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높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좀 신경을 쓰시고 좀 마음은 좀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장땡입니다. 예, 우수 받아야지 이러면 보통으로 수렴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실제 면접에 가면 시야도 좁아지고요, 더 긴장되고요, 텐션만 높아지고 그죠? 예, 뇌는 더 굳어지고 쫄기 시작 이게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을 가시면 그래서 제가 늘 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으로 드리는 말이 면접이라는 건 배수의 진을 치는 택 아닙니다. 여기는 예? 배수의 진은 필기에 치시고요. 여기는 배수의 진을 치시면 더 못해요. 여유 있게 그죠? 예, 여유 있게 마음은 여유 있게 뭐 되게 사이즈가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 적어도 90% 이상은 성적 베이스로 90%뭐 그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겠으나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 그 정도는 성적 베이스로 그냥 간다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안에 계시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노력하시면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그죠? 하지만 면접을 잘 보는 게 예컨대 뭐 강의를 2개 듣고 스터디를 3개 돌리고 맨날 막 대본만 딸딸딸 외우고 막 정책 개선방안 막 아이디어 막 이러고 창의적인 뭐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다. 거기가 그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많은 트라이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론 아까 분처럼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강구한 경험칙이에요.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표정도 밝아지고요. 면접은 대하시기도 편해지시고요. 본인 뇌도 유들유들해져가지고 애드립도 잘 쳐요. 순간순간. 그게 본진이에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뭐 모임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스파르타식 약간 그 옛날 촌스러운 방식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뭐 되시는 분이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모든 게 예외가 있으나. 하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 트렌드가 되게 큰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제 강의 들으면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수 받는 방법이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저를. 예? 이해하셨습니까? 뭐 코칭만 받아갖고 우수받았다라는 그냥 장사 얘기잖아요. 뭐 그 정도 여러분 판단력이 없으십니까? 그죠? 허경영도 아니고 저는 허경영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특강에서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라, 좀 즐겁게 하시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커트라인이면 커트라인 대로 마음 편하게. 성적이 좋은 분들이면 성적이 좋은 대로 마음 편하게. 뭐 이게 좀 이중적인 표현인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게 논술이면 어떻게 외워가지고 빡세게 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이걸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말로 하는 거고 다이나믹이 있고 어차피 애드립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좀 유연성이나 적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장 대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접 시험을 시험, 뭐 질문에 답변 알아맞추기, 그죠? 뭐 창의적인 답변 컨테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그죠? 봉사의 화신, 정말 아이콘, 뭐 이런 얘기를 막 떠드는 게, 뭐, 아니, 그냥 봉사의 정신이 이렇게 투철하다니, 공직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다니, 어? 훌륭하게 배웠군.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뭐 이 말씀은 여러분 15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그때도 뭐 거기서 면접 보겠죠. 면접변으로 오시면 느끼시면 오실 거예요. 딱 비교해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제가 녹음본을 카페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많이 좀 들어보세요. 다양하게 면접위원회 눈으로 쭉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메들리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을 땐 잘 모르실 텐데 한 서너 명만 이렇게 몰아서 들어봐도요, 아, 어떤 게 인상이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물론 있지만 대개 보면 편안하게 자기 얘기 조곤조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남아요. 결론은. 그죠? 뻣뻣해지면 그게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보들도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만, 벤치마킹 하실 정보들이, 그럼 뭐 각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도록 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그 오디오 오디오긴 하지만 그다 일일이 자르고 편집하고 올리고 진짜 고생이에요. 저도 인강 찍어갖고 그냥 뭐 10시간 밖에 올려갖고 알아서 들으거나 말거나 난 강의 열심히 했다 이래가지고 할 수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줌으로 하고 자르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조각 내고 약간의 코멘트도 드리고 뭐 엄지척도 붙이고 막, 예, 뭐 새벽 3, 4시까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딱딱딱딱 그냥 필요할 때 오며가며 들으시면서 좋은 것들은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이스 브레이커는 잠깐 말씀드린다는 게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는 뾰족수는 없다. 본인 마음에 달린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는 건 좋겠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본인 마음 편한 게 짱이다. 커트라인에도 마음 편하게 좀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좀 더 올리면 올리는 일이지, 그죠? 막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도리어, 예, 도리어 좀 더, 그 낮은 가능성들을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경험칙입니다.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